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설춘환 아카데미의 설춘환. 안녕하세요. 신선혜입니다. 신강사. 네. 우리가 보이는 팟빵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팟빵을 어떻게 하고 있냐 네.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느새 또 팟빵 한 지가 꽤 됐습니다만, 오래됐죠.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저희가 이제 오히려 이제 보이는 팟빵인데, 네. 사실 뭐 그냥 똑같죠. 똑같죠. 저희가 이걸 네. 촬영을 안 하면 뭐 신강사 맞은편에 앉고 제가 앉아서 네. 이렇게 서로 이제 대담하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팟빵이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또 하필이면 또 그것도 경매 소액실 전반이네요. 노원역을 가고 있는데 네. 어떤 아저씨 분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리딩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네.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왜 저분이 저를 쳐다볼까? 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본인이 핸드폰으로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춘환 아카데미 팟빵 듣고 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또 대단하구나. 팬미팅 하셨네요. 팬미팅 그죠? 네. 어떤 걸 해드렸나요? 사랑해 이런 멘트를 아저씨한테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저희가 네. 세관 공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세관 공매하면은 저희 설춘환 캠퍼스가 네. 저는 뭐 독보적이다. 독보적이죠. 네, 독보적이다. 사실 이렇게 세관공매가 네, 이제 매각이 될 때마다 네. 저희가 방송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네네. 저희뿐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또 가장 현실감 있는 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갔다 오고 네. 입찰해보고 낙찰도 받아보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조그만 하면 1년에 뭐 한 5천만 원 버는 거 뭐 껌이다. 네. 또 명품백이 뭐 1년에 뭐 한 100건 이상 나온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의 뻥입니다. 뻥. 네, 좀 맞지 않는 것 맞지 같아요. 않는 거죠. 물론 상위 1% 정도는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버리시는 분도 있죠. 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 이상은 그냥 쏠쏠한 재미와 쏠쏠한 이익 정도. 그렇죠. 네, 뭐 1년에 한 열심히 하면 한 1, 2천만 원 네. 정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이 또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물건이 네.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요. 네,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양하게 나오는 물건이 꾸준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하지 않다. 이것이 네, 아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벌 수 있는 돈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돈을 좀 벌 수 있을 거 같냐면 네, 가령 뭐 이제 부산항이나 인천항에는 뭐 냉동 고기도 많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생물. 네. 아니 냉동이잖아. 그러네요. 냉동.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신강사를 이렇게 좀 무시한다. 신강사가 알면서 모른 척 해준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정확하게 신강사가 모르고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네. 중요한데 그런 이제 냉동 고기들은 사실 이제 뭐 저나 우리 신강사나 네.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가끔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만 이게 영속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은 그렇죠. 약간 아쉽습니다. 이번 달에 나오면 다음 달에도 나오던가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야 그 판로를 정해놓고 네, 또 팔고 그렇죠. 이렇게 할 텐데 네. 그렇지가 않고 일회성에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인천공항세관에 네. 또 세관 공매가 또 공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11월 13일부터 네. 수요일부터 또 공매가 네.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세관 공매를 한번 해보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또 유익하다. 그렇죠. 네.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경로잖아요. 그리고 꼭 돈을 버는 것만 재테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는 어우, 것만큼 중요하죠. 중요한 재테크는 또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또 하나 그 세관 공매는 이제 소액으로 또 네.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네, 그런 점에서는 또 굉장히 강점이 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세관 공매 강의할 때 네. 인천공항세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은 이제 통합. 그쵸. 2016년도에 가령 통합이 됐는데 여전히 이제 업무를 좀 따로 하고 있잖아요. 따로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매 물건은 이제 어디서 찾죠, 신강사? 관세청 사이트에서 네. 문서를 다운받아서 그 문서를 확인해서 네. 물건이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관 공매 공부를 좀 하고 네. 관심이 있다면 관세청 사이트나 네. 또는 이제 국공매는 유통사업단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관세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중하단에
왼쪽에 공매라고 하는 변화가 있으니까 네. 거기 클릭해 보시면 최근 순서대로 공매 공고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장치 기간 경과 물품 네. 매각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신강사 장치? 장치? 물건을 적재해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네. 통관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장치라고 하는 건데 장치는 뭐 이를테면 통상 한 달이나 두 달 네. 이제 보관하는데 끝내 안 찾아가니까 화주가 그렇죠. 예, 이를테면 이제 관세청 통관지원과에서 네. 찾아가라. 네. 끝내 안 찾아가니까 공매에 대한 준비 그래서 이제 감정 평가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갖다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점 하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 세관공매 공매 공고를 보면 네. 한글 파일이 있고 엑셀 파일이 있어요. 있죠. 예, 통상 이제 한글 파일은 뭐 주의사항, 공고문. 입찰에 대한 주의사항, 네네. 시간 뭐 여러 가지 그죠. 네. 엑셀 파일이 우리 신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물품에 대한 목록. 목록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목록을 처음 보시면 네.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셀이야. 목록 자체에 그 품목들이 이렇게 품명이 써 있는데 품명에서 아는 단어 찾기가 네. 쉽게는 보이지만 뭐 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반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네. 그런 그냥 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드래그해서 네. 그대로 네이버나 아니면 네. 다음 같은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록 자체를 네. 그냥 뭐 의자, 네. 뭐 헤드폰, 네.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지만 네. 헤드폰 오케이. 이렇게 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게 훨씬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신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네, 품명이나 품목 네, 영어로 된 걸 갖다가 드래그해다가 네. 네이버에 검색창에 놓고 붙이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미지를 클릭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딱 이미지가 네네. 이런 거구나. 네, 그게 네이버 쇼핑에 판매가 되고 있으면 그냥 일반 그 검색창에다 쳐도 나오는데 네. 만약에 그게 뭐 조금 알 수 없다. 네이버 쇼핑에서 팔고 있지 않은 해외 네. 물건이다 하면 네.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구글 링크도 같이 돌리니까 네. 아마 보일 거예요. 보일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네. 입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세관. 네. 서울세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 김포세관도 좋죠. 그죠? 네네. 네, 김포세관 좋고 그다음에 인천.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네네. 요 네 개가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네 개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김포 공항세관의 이제 입찰은 다 거의 다 마감이 됐던 네네.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김포 공항세관의 보세창고 가는 방법과 네. 그다음에 그 2층에 입찰장 네. 한번 보여드렸고 김포 공항세관도 원래 2층에 우리은행이 있었다가 네. 이제는 그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층에? 1층에. 2층에 김포공항세관은 네네. 집중해야죠 신강사죠. 지금 김포공항세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원래 그 김포공항세관 2층에 네. 이 통관지원과 입찰장이 있었잖아요. 우측에. 네, 근데 그 앞쪽으로 쭉 오면 이제 원래 우리은행이 2층에 네네, 있었는데 있죠. 그곳이 이제 저쪽 밑에 대한항공 네. 맞은편 그 셀프 주유소 옆에 있더라고요. 상당히 멀어요. 걸어서는 거의 한 10분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엄청 크잖아요. 네, 김포세관이 네. 창고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물류 창고를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엄청 넓습니다. 넓죠. 그래서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군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네. 많은 또 사랑, 또 우리 신선의 텔레비에서 또 많은 사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세관공매를 모르는 분들이 최소한 인천공항세관의 이번에 입찰을 네. 한번 스스로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저랑 신강사가 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봐야죠. 설명을 한번 해봐야죠.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관세청 사이트에 네. 공매 공고를 한번 이제 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인천공항세관에 매각 공고가 있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매각 공고에 보면 인천세관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인천공항세관이냐 인천세관이냐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엑셀 파일 네. 거기 보면 공매 번호가 020. 이건 인천세관이구나. 040. 그러면 인천공항세관이구나. 네. 자, 세관의 번호 여러분 다시 한번 서울세관은 010. 인천세관이 020,
부산세관이 030, 네. 인천공항세관이 040. 040 이렇게 아마 그때 김포공항세관은 이제 인천공항의 이제 자회사 약간 그런 개념에서 네. 041 뭐 이를테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길 바라겠고요. 그거를 체크해야 그 네. 물건이 입찰하는 장소를 아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를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네, 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한번 봤더니 네. 지금 인천공항세관에 이제 화물하고 네. 여행자 휴대품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여행자 휴대품에 뭐 구찌 가방도 많이 나와 있고 네. 페레가모 벨트도 좀 나와 있고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람을 하고 입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들도 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특송물류센터라든지 뭐 DHL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수요일이 입찰 기일이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수요일이 입찰이면 공람은 그 전날 화요일.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공매 공고를 먼저 봤어요. 네. 그랬더니 휴대폰에 대한 공람은 매주 월요일. 휴대품은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천공항세관이 네. 이번처럼 수요일 날 하면은 뭐 화요일, 네. 또 목요일 날 하면 수요일, 수요일. 이런 것을 아마 거의 이제 없애는 것 같습니다. 딱 느낌상으로 정해서. 예, 이를테면 여행자 휴대품이나 주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월요일 날. 네. 매각 전 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네. 하겠다. 이것은 또 어찌 보면 뭐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세관구매 36기 낙찰반을 네. 11월 27일 날 수요일 날 개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요일 날 개강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를테면 이제 공람할 수 있을 때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이 저희가 이제 입찰 그렇죠.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을 제가 맡고 2강을 우리 이호상 강사가 네. 공람하고 우리 3강을 우리 신선희 강사가 직접 입찰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공람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뭐 구찌 물건이라든지 뭐라든지. 어디에 있냐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람하는 요령, 방법을 네. 한번 시간사가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대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인천공항세관에 만약에 페레가모 벨트와 구찌 지갑이 나와 있다. 이 물건을 낙찰받고 싶은데 네. 물건을 먼저 확인해야겠다라고 네. 하시면요. 네. 일단은 인천공항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인천공항이라고 하면 어디냐? 네. 여객선, 비행기 타는 데 있죠. 네. 여객터미널. 그쵸.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지하 1층에 가시면요. 네. 올리브영이든가요. 네, 올리브영. 올리브영을 찾아가시면 돼요. 지하 1층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을 정면으로 두시고 네. 왼쪽으로 쭉 가면 네. 화장실이 있어요. 네. 그 화장실 옆에 체화창고가 있습니다. 간략하죠?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왜요? 올리브영에서 왼쪽으로 쭉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가야 된다는 듯한 느낌 좀 좋지 않고요. 벽을 보고 가면 돼요. 벽을 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H구역에서 나와서 지하철. H구역 주차. 주차장 H구역 나와서 지하 1층에 네. 앞에 이제 올리브영 있을 건데 올리브영 보고 왼쪽으로 좀만 가면은 세탁소가 있고 화장실. 바로 옆에 이제 화장실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그 될 것 안으로? 같고 거기가 이제 보세창고 T1이에요. 네네. T1. T1이죠. T2는 여객터미널도 또 가셔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저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2 안 가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여객터미널 2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맨 끄트머리에 네. 이제 또 그 위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행자 휴대품은 공람을 지금으로서는 매주 월요일 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약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그냥. 시간은 세관공매 물품을 보는 시간으로 정해진 맞습니다. 딱 거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가실 때 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시고 공매 목록 가져가시고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냥 공매 번호 가령 040, 19, 뭐 08, 뭐 3번 페레가모 벨트 보여주세요. 040, 19, 뭐 08, 몇 번에서 7번 뭐 이렇게 구찌 가방 보여주세요라고 네. 하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람을 할 때 좀 꼼꼼하게 보는 습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꼼꼼하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일명 가방이나 벨트에 뭐 스크래치가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잘 못 보고 낙찰 받았다. 전혀 컴플레인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네. 세관공매는 낙찰 받을 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야, 너 가서 현장 가서 그 물건 제대로 봤냐? 스크래치 봤냐? 찢어진 거 봤냐? 깨진 거 봤냐? 문제 없냐? 네 스스로 문제 없다면 네가 알아서 적정한 금액에 이 금액에 낙찰하는 거다. 오케이 하고 낙찰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나중에 낙찰 받았더니 물건에 금이가 있습니다. 또는 뭐 이를테면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냥 가방 자체가 명품이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가품이었다.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할 수 있죠.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어떤 물건의 일부의 오류, 네. 하자가 났다든지 뭐 끈이 뭐 약간 풀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컴플레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람할 체크해야 때 된다.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아쉽게도 인천공항의 그 지하 1층 체화창고에서는 사진 촬영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사진 촬영도 안 되고 네. 일단 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물건들이 뭐 이렇게 하나씩 그 내가 1번 보려고 했는데 1번하고 5번 보려고 했는데 옆에 3번이 있었다. 네. 그래서 나 3번도 보고 싶다. 나중에 이런 신청 안 썼는데 네. 3번도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냐? 그러니까 네. 이거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네. 앞에 제가 쓴 네네.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스크래치나 이런 네. 명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관리 때문에 네.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보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즉흥적으로 보는 것은 네, 그래서 어떤 그 사진 촬영도 안 되는 건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못 아쉽죠, 만지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관세청에서 하는 네. 일명 세관공매, 다른 말로 뭐 체화공매라고도 합니다만, 요런 물건들을 이제 공람하러 갔었을 때는 그냥 공매 목록만 가져가서, 네. 이를테면 체화창고에 가서는 공매 번호를, 일반 보수창고에 가서는 이제 BL 번호나 네네. 이런 걸 이제 가르쳐주면 물건을 공람할 수 금방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국고공매가 있잖아요.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그러면 인천창고나 김해창고는 이제 그렇게 뭐 목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별도로 공람 신청서라고 하는 게 네네. 있다. 이렇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인천공항세관에 이를테면 이번에 매각은 매주 수요일 날. 네. 옛날에는 10시까지 입찰장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너무 이르다. 네. 너무 멀리서 오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0시 반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10시 10시 반까지 반. 입찰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람하고 네. 물건에 이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입찰하겠다. 네. 그럼 이제 수요일 날 입찰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신강사가 12월 4일 4회차 때 이제 입찰하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랑 세관 공매랑 그 매각에 대한 프로세스가 거의 메커니즘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온비드 공매는 최저가가 정해져 있고 네. 금액이 딱 오픈돼 있어요. 네. 가령 1억 원이다. 네. 한 번 유찰되면 1억 원일 때 10% 떨어져서 9천만 원. 네. 다시 1억 원에서 10% 떨어져서 8천. 또 네. 다시 7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세관공매도 그런데 세관공매는 최저가가 오픈되지 않고 네. 처음에 그 최초 매각 가격 일명 공매 예가만 오픈되는 거잖아요. 네. 알아서 금액을 다운시켜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몇 회차인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천공항세관은 11월 13일이 1회차거든요. 네. 그러면 100%. 그 다음에 11월 20일이 2회차 네. 90%, 11월 27일이 80%, 80%, 12월 4일이 70%. 자 70%까지 가능한데 네. 실제로 70%까지 가능하지만 세관공매는 수의 계약이 특별한 어떤 계약 방식이 있죠. 네,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12월 4일 날 아까 우리 신강사가 70%라고 70%? 했지만 60%까지 그렇죠.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 60%그 이상만 네. 금액을 써서 네. 제출을 하면 네. 금액이 가장 높다는 전제하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비드 공매나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최저 매각 가격 이상을 써야만 낙찰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세관 공매는 다음 회차 가격 이상을 써서 1등을 하면 네.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신강사가 이제 12월 4일날 입찰을 갈 건데 네. 그 입찰하러 가서의 어떤 그런 절차를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먼저 은행을 가셔가지고요, 네. 이제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시고 세관에 와서 입찰장 와서 입찰장 들어가서 입찰하고 낙찰 또는 폐찰이 결정이 되면 폐찰자들은 다시 은행 갑니다. 네. 은행 가서 돈 받고 가시면 돼요. 네. 그런데 낙찰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한테 가서 이제 내가 낙찰자입니다. 기본 정보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돈 내고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내러 은행 다시 갑니다. 은행 다시 가서 돈을 다 냈다라는 영수증을 다시 세관에 와서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면 그 담당자가 반출증을 줍니다. 네. 이 반출증은 처음에 우리가 입찰 낙찰자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네.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증명서 같은 거니까
그 반출증을 가지고 창고로 가서 제출하신 다음에 물건을 취득하시면 되는데 인천공항생활에 주의할 점은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뭐 입찰장 옆에 붙어 있든가 아니면 옆 건물에 있던가 뭐 요런데요. 네. 사실 인천공항세관의 최대 단점이 은행이 상당히 멉니다. 네. 거의 차를 걸어서는 갈 수 없습니다. 네. 거의 톨게이트 첫 번째 톨게이트를 들어갔다 나오고 또 두 번째 톨게이트를 들어가서 또 한참 들어간 곳에 은행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은행과 세관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네.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낙찰 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유튜브를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은 네. 저희 유튜브와 우리 신선의 강사의 유튜브가 좀 다르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핸드폰을 위아래로 두 개 찍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나중에 저의 유튜브를 보면서 네. 왜 신선의 강사는 눈을 아래로 깔고 방송을 할까? 본인 거 핸드폰 보고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신선의 강사의 유튜브에서는 왜 설교수는 왜 계속 위를 쳐다볼까? 제 카메라는 위에 있어요, 여러분요. 네, 맞아요. 요 점을 하나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둘이 눈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 신강사가 좀 얘기를 해줬는데 네. 우리 신강사는 좀 약간 고수한테 얘기해 준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초보자한테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왜냐하면 이번에 꼭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네. 입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천공항세관의 물건을 먼저 공매 목록을 좀 보고 네. 본인이 관심 있는 물건을 이제 공람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행자 휴대품은 매주 월요일 날 네. 1시부터 5시.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공람 시간이 제각각이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그 공매 목록에 보면 보세 창고가 있는데 보세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전화하셔가지고 공람의 시간을 예약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가격에 낙찰을 받고 싶다. 그래서 네. 제가 만약 구찌 가방이 200만 원인데 이번에 140만 원에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 오, 가격 좋네요. 근데 금액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140만 원. 그러면 아까 이제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입찰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 10시 반까지 입찰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네. 만약에 10시 반까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강사? 입찰이 안 되는 거죠? 네, 불가합니다. 불가. 네. 여러분들 널널하게 설마 10시 반까지인데 10시 35분 뭐 5분 동안 늦은 건 뭐 코리아 타임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관공매는 입찰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서 맞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신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입찰은 화물청사역이 제일 가깝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보면 공항철도 화물청사역 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를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신불 IC에서 빠져나가서 화물청사 B씨동에 UPS가 있는 건물에 2층에 신한은행이 있더라고요. 네. 신한은행에 가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는 거죠. 네. 내가 140만 원에 입찰하려고 했기 때문에 140만 원에 10%, 14만 원? 14만 원. 네. 내가 150만 원에 입찰한다 그러면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그죠? 예. 옆에서 잘 좀 넣어라. 자, 15만 원 그죠? 예. 그래서 그 금액을 신한은행에서 네. 먼저 납부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받아서 네. 다시 화물청사 A동. 이게 여러분 A동과 B씨동 하면 되게 가깝겠다. 그러니까요. 물론 직선거리로는 한 100m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m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거리 못 가고 삥 돌아가야 그렇죠,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걸어서는 뭐 한 2, 30분 걸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차를 가지고 또는 네. 일찍 좀 가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 뭐 AICC행 또 이렇게 버스가 있잖아요. 그쵸. 공항 화물청사역에 내리시면 네. 출구가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차피 둘 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셔틀버스장인데 네, 오케이. 거기에 AICC행 네.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 네. 공짜예요, 공짜. 공짜. 그래서 네. 그거를 타고 충분히 은행도 가고 셔틀 타고 다시 이제 세관으로 갈 수도 있으나 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 신선의 텔레비에 네. 제가 올려놨어요. 네. 제가 입찰하러 가는 방법 어떻게 가야 된다 네. 이런 것들 제가 실제 걸어다니면서 찍은 거니까 네. 충분히 보고 스스로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신선의 텔레비에 가보면 그런 이제 공항 가는 길 또 네. 세관공매 입찰장 가는 길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그 화물청사에 오면 세관이 있어요. 세관의 2층에 소회의실에서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법원은 이제 입찰 법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나 세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찰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무실을 그냥 그날만 그쵸. 입찰장으로 쓴다. 그래서 2층에 이번에 소회의실에서 한다. 그래서 소회의실에 못해도 10시 반까지 들어간다. 신분증하고 입찰 보증금 납부서 그다음에 도장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는 사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 하나 꼭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시 반이 되면 관세청에 이제 공무원이 들어와서 채화 공매 담당자가 와서 입찰표를 나눠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입찰표 쓰고 한 1, 20분 있다가 곧바로 개찰. 네. 아까 우리 신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폐찰하신 분은 아까 입찰 보증금 납부서 다시 가지고 신한은행 가서 돈 돌려받고 집에 가면 될 것 같고요. 낙찰 받으신 분들은 아까 채화 공매 담당자한테 다시 가서 네. 잔대금 납부 명령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150만 원에 낙찰 받았다. 15만 원 냈으니까 135만 원. 네. 나머지 납부해라. 그래서 그거 서류 받아서 다시 신한은행 가서 돈 납부하고 영수증 받아서 다시 채화 공매 담당자한테 오면 이제 반출서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반출서를 받아서 그 물건이 있는 곳 네. 가령 구찌 가방이라면 아까 있었던 채화창고 네. 또는 뭐 어떤 화물이라면 뭐 특수물류센터 또는 네. DHL 가서 물건 찾아서 집에 가면 끝. 끝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관공매는 이번에 물건들은 대부분 일반 입찰이 많더라고요. 네. 일반 입찰은 직접 가서 낙찰받는 거고요. 전자 입찰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간단하게 그 인천공항세관의 세관공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11월 27일 날 네. 저희 용산의 설춘환 캠퍼스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뭐 경매 소위실전반 또 세관공매 낙찰반 저희가 1년 투자클럽반이 네.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네, 대거. 빨리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1년 투자클럽반은 뭐 나머지 반들이 거의 다 무료인 거니까. 네. 그다음에 조만간 또 강사반, 네. 또 경매 강사반 또 다시 이제 모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또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또 12월 달, 1월 달에 또 대특강이 있습니다. 책도 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신강사도 어때요? 이제 마지막 많은 분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나 꿀팁. 유감함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좌절할 필요 없고 이렇게 유튜브나 책이나 어떤 스스로 내공을 다질 만한 어떤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네.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 이런 거를 놓지 말고 육아에 전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네. 세공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없고 괜찮죠? 이를테면 공람하러 갔다가 그다음에 입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니까. 그쵸? 아이가 있다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궁금한 것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